줄 때문에 고생 많았죠. 예, 줄 서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고 밑에서도 얘기 들었고요. 자, 이제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제 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서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요. 하는데 지금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기출문제에서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은 못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나온 거를 그동안 계속 쭉 분석을 해보면은 요것이 나온 지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똑같은 지문이 계속 나와요. 같은 지문을 가지고 만약에 요 지문이 이렇게 돼 있다, 쭉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3개입니다. 보통이요. 이렇게 포인트가 3개예요. 그러면 요 같은 지문을 가지고 올해는 요거를 바꾸고요. 내년에는 요걸 바꾸고요. 다음엔 요걸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지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하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암기를요. 그리고 답 맞추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이 아니라 지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문제 1번이 있고요. 지문 하나, 둘, 셋, 넷. 정답은 4번이 누구라도 4번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요 지문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지문도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공부를 해서 여기에 있는 요 기출문제 공부는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봐도 될 문제가 있고요. 안 봐도 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봐야 될 지문이 있고요. 보지 않아도 될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골라줄 겁니다. 골라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푼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는 건. 물론 채용하고 관계 없는 지문들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큰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피자마자 나오는 그 1번 이런 문제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채용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만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입법고시 문제예요. 입법고시 문제고 경찰학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행정학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 행정학을 경찰학으로 바꿔가지고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는 나올 일이 없고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다 욕했습니다. 이런 걸 내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골라드릴 겁니다. 물론 문제 자체는 완전히 볼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 지문 한 개가 요건 봐야 될 것이다. 그럼 제가 그것도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기본 이론 수업이야 진도별로 다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땡겨오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 이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도를 이렇게 쭉 나가긴 나가되 여러분들이 전반적 내용을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뒤에 있는 내용도 앞으로 이렇게 필요하면 땡겨올 겁니다. 땡겨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복습 꼬박꼬박 하셔야 됩니다. 복습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이게 기출문제풀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야간에 하는 겁니다. 뭐 인강 듣는 분들은 뭐 이제 아침에도 보겠지만 야간에 합니다. 그럼 이제 하루를 4개로다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오전, 오후, 그다음에 야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니? 오늘 이렇게 야간에 문제풀이를 들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는 뭘 하느냐? 잘 못하는 거 영어나 국사 잡아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오전에 뭐 하느냐라고 한다면 요거 배웠던 거 있죠. 어제 배웠던 기출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뭐 하느냐. 이거 앞으로 할 거 있죠. 할 기출 문제 할 기출 미리 공부하는데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서나 서브노트 가지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고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영어나 국사하고 기출복습하시고 이러고 난 다음에 또 오후에는 이렇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충실히 2달 동안 잘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달 동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 기본 이론 수업 듣고 야간에 기출문제 수업을 듣고 이런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이걸 못합니다. 복습을 아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 전화번호야 뭐 오픈되어 있는 전화번호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설마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그냥 왜 아직도 016입니까? 라고 해도 여기 이게 카톡 전화번호예요. 카카오톡 전화번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화를 해도 다 전화 옵니다. 여기다 문자를 넣어도 다 와요.
다 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카톡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새끼 쪼잔하다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문자는 조금 삼가하고 기왕이면 카톡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는가? 제 문자가 이 450건만 무료 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개씩만 보내면 끝납니다. 그걸로다가. 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문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십시오. 여기 굉장히 조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이게 450건 평상시에 이 450건을 채워본 역사가 없는데 학생들 질문을 받으면서부터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건에 40원이긴 한데 이상하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카카오톡도 있는데 왜 이럴까 뭐 이 사람들이 자꾸 문자로다가 그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가 있으니까는 바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업 시간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7시부터 김승봉 교수님이 그랬는데 제발 그러지 마. 왜 그래 대체 너. 막 이랬거든요. 7시부터 10시 20분까지로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이상하게 안 남아요.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앞으로는 오늘은 이제 개강이니까 7시지만 앞으로는 6시 저렇게 하면 6시 40분부터 못 하는데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되겠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6시 40분부터 합시다. 이 말 나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6시 40분부터 합시다. 이 말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안에서 의논을 좀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바로 문제를 풀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요 옛날 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옛날 책을요. 새 책이 아니라 새 책하고 옛날 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요. 요게 하얀색은 옛날 책이고요.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새 책이에요. 2014예요. 그래서 옛날 책은 흰색. 그 다음에 요즘 책은 거기 푸르스름하죠 안에. 예, 조금 이렇게 초록색도 아닌 그 푸르스름한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차이만 있으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걸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지금 3월 달에 사거나 1월 달에 산 분들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엔 법이 개정된 거는 그 캅수업에 추록을 올려놨습니다. 뭐 한 7페이지, 8페이지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저도 이 책 가지고 들어왔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도 새 책으로 할 겁니다. 당연히 새 책으로 해야지 내 책인데. 그렇게 하고 혹여 이 중에서 노란색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노란색 책으로다가 수업 못 듣습니다. 노란색 책도 그 캅수업에 가면 추록을 잔뜩 올려놨는데 노란색 책은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추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 넣으셔도 되지만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도 또 추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왕이면 책 사세요. 책임은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 갖고 얘기하면 할인도 좀 해주고요. 그냥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머리 한 번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노란색 책은 듣기 힘들 거고 그다음에 그냥 흰색 책으로다가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수업할게요. 오리엔테이션 대충 끝났으니까 자, 먼저 8페이지에 가지고서 제1장 경찰학의 기초인데 제1절 경찰학의 학문성 여기에는 이 문제 있죠. 요건 경찰학 연구의 접근 방법인데 이건 경찰학 연구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행정학 연구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또 나올 일 없고요. 만약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틀리세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 틀리는 겁니다. 이건요. 이건 하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2절 경찰 개념에서 경찰 개념 형성 및 변천 과정인데요. 자, 보면 2번 보면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요거는 2013년도 경감 승진 실무 종합 학원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승진이라기보다는 채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보면은 기억에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의 개수가 되어서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 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다가 사용되었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경찰 개념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중세에는 여기 요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 이건 무엇인가 하니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 요것이 바로 독일로다가 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두 번째 16세기 독일로다가 계수가 돼 가지고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이렇게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작용, 제외한 일체의 국가 작용
요것을 경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기 프랑스에서 독일로다가 계수가 된 거지 여기서처럼 독일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로다 계수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건요. 그래가지고 기억 틀렸고 그 뒷부분도요. 보게 되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내무행정 전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내무행정이 들어가는 것은 경찰국가 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문장은 이것은 바꿔준다면 여기는 독일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로 계수가 되어서 요걸 바꾸던가 아니면 뒤에 있는 국가행정을 내무행정으로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내무행정, 독일은 교행정이 제외가 되는 것이 외교, 군사, 사법 이게 제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외우실 때에는 그 일본의 수도가 도쿄 아닙니까? 도쿄요. 그래서 이렇게 도쿄 제외가 되는 거 요것이 16세기 독일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도쿄 제외예요. 일본의 수도 도쿄 동경이잖아요. 도쿄요. 그래서 도쿄 제외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독일 둔 교행정을 제외한 국가 작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고요. 니은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경찰 국가 시대에 제외가 되는 것 이렇게 경찰 국가 시대에 제외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이 되고 있는 거 아니? 사법. 그 다음에 재정. 사법, 재정, 외교, 군사 이거를 제외한 내무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과 재정과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 이것이 바로 경찰 국가 시대에 있어가지고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래가지고서 외우실 때는 이것도 사, 정, 외, 군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경찰 국가 시대는요. 이렇게 되고 도쿄가 제외가 되는 건 이것은 16세기 독일 얘기고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서요. 그 다음에 디귿에 1795년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하였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요 디귿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프랑스 지방 자치법전,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센 제국 경찰 행정법, 프로이센 행정법까지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제 구별해 가지고 본다면요. 다만 1795년 이 연도 바꾸는 짓은 안 합니다. 연도 바꾸는 짓을 안 하니까 연도 외울 건 없습니다. 다만 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여기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입니다.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로이센부터 하지 말고 그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부터 합시다.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경찰의 의무를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로 한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한정하면서 이것은 개인의 하면서요. 이렇게 여기서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는요. 그렇게 되겠고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이렇게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이것은 경찰 업무에 위생사무가 포함되는 겁니다. 위생사무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이렇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같은 경우엔 절박한 위험 방지입니다. 절박한 위험 방지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 내용을 바꿔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도 어떻게 개괄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요. 이건 근대 법치국가 시대에는 경찰의 업무를 소극적 질서유지 위험 방지로 한정하였고 경찰 업무에 위생사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경찰 업무에 위생사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안에는 위생사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장으로 다 만들 때 보면은요. 근대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에는 위생사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건 그래갖고 요거는
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로는 절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로는 절박합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힘들죠, 프로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죄와 형벌법조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고, 지위니까 프랑스 지방자치법조는 위생삼을 포함하고 있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은 절박한 위험 방지란 개념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요 세 가지가 다 뭡니까?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로다가 한정한 법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조는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 유지, 보장 이러고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에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절박한 위험 방지, 이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에요. 이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고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의 내용, 이거 같이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그냥 1931년, 연도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쓰는 겁니다.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입니다.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경찰 행정법. 이것은 무엇을 규정해 놓았는고 하니요, 이것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걸 규정한 겁니다. 이건 의무에 합당한 재량. 경찰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요걸 규정해 놓은 겁니다. 요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요 절박한 위험 방지는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이고요. 일반 주법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프로이센의 경찰 행정법입니다. 경찰 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일반 란트법, 이것이 바로 절박한 위험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연도 가지고 바꾸는 짓은 안 합니다. 그 연도로 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 놈은 일반 란트법, 한 놈은 일반 경찰 행정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리을도요. 그래가지고서 뭐 적절한 거 모두 몇 개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적절한 거 모두 몇 개냐라고 한다면은 한 개죠, 한 개. 그래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경찰 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보면은 1번에 16세기 독일의 제국 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틀렸죠? 독교 제외이기 때문에 독일은 교회 행정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봤지만 이 문장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31년 독일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경찰 행정법 내용이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에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조는 자치체 경찰이 공공의 질서 안녕 및 위생을 확보함을, 그래가지고 죄인의 지위를 가진 프로는 절박하다 그랬으니까 지위니까 지방자치법조는 이건 위생사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위생을 확보하면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맞고요. 그다음에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 작용의 목적 확대가 아니라 경찰 국가 시대에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경찰의 권한을 소극적 질서유지 위험 방지로 한정해 놓은 거와 관련 있는 겁니다. 그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에요. 이것이요. 그래, 이것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요거요. 그래서 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이것은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경찰 작용의 축소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게 경찰 작용의 축소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써 이것이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중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지만은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5개 있었죠. 그랬을 때 그 중에서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과 관련 있는 것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5개가. 예?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이거 제가 썼거든. 이 해설 제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책도 제가 다 친 거예요, 워드로다가. 설마 모르고서 다 베꼈겠습니까? 사람이 심란하게.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이건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래 답은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인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경찰 시험에서요, 문제가 이렇게 엄청 길다 그러고 나오면은 그 문제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끝에만 읽으면 됩니다.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문도 긴데 뭘 앞에 있는 문제까지 이걸 다 보고 앉아 있습니까? 결국엔 내 앞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게 그냥 부연 설명이고 끝에 딱 보게 되면 경찰 개념과 임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누가 골볐다고 앞에서부터 다 읽고 앉아 있습니까? 문제만 5줄인데요. 지문 긴 건 다 읽어야 돼요. 왜냐면 지문을 바꾸니까. 근데 문제를 바꾸는 짓은 안 합니다. 문제는 못 바꾸죠. 이건 항상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끝에 보게 되면 경찰의 개념과 임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나왔습니다. 1번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다 형성되었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요, 지문이 길다더라도 포인트는 뭐냐? 대륙법계 국가 경찰에 있어서의 특징과 영미법계 국가 경찰에 있어서의 특징입니다. 이것은요. 자, 보면은 이거는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이건 딱 특징이라는 것이 대륙법계 국가요. 대륙법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치권에 기초합니다. 이렇게 일반 통치권, 이렇게 일반 통치권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발동 범위와 성질로서 구분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미법계 국가, 이렇게 영미법계 국가는요, 이건 사회의 일반 자치권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권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경찰의 기능과 역할로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그냥 뭐 요러고 외우시면 됩니다. 대치동 알죠? 대치동이요. 대치동, 예, 대치동 발성법입니다. 대치동 발성법, 법을 뒤에 이게 좀 빼먹었는데, 여기는 대륙법계는요, 경찰 행정법학자, 경찰 행정법학자에 의해 가지고 보통 연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발성법입니다. 그리고 영미법계는요, 영자야 기여입니다. 그래서 영자야 기여, 그래서 영미법계는 자치권에 기초하고 있고 기능과 역할로서 구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의 발성법 해가지고서 외워두시면 이 특징들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거지 같은 새끼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앞머리 글자 안 떠주지만 여기서 연락에 따주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엔 이걸 잘 안 따주냐면요,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는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요러고 쩍 가르쳐주고 나면요, 이게 워낙 간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덜렁 똑 외우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문장 바꾸는 거 죽어도 못 맞춰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했을 테니까 이제 이해 다 끝났으면 암기하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는 왜 안 해줬습니까? 라고 하면 진짜 안 해준 게 맞아요. 이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 공부할 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점수 캐야죠. 이렇게. 예, 점수를 캐려면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인데 여기서 맞춰가지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동 발성법. 그래서 요거는 행정법학자입니다. 대륙법계는요. 그러고 보니까 영미법계는 당연히 행정학자가 되겠죠. 연구가 된 게. 그래서 영자 기여 이러고 외우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일단 1번은 맞아요. 1번은 맞고, 2번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요. 여기 썼듯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의 작용 축소와 관련되어 있고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질서유지 위험 방지로 다 한정한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3번에 경찰의 임무가 축소가 되면서
위생, 건축, 경제, 산림 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수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작용인 협의의 경찰을 경찰 임무에서 제외시켜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이랬는데 이것도 맞아요. 주의하실 것은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쫙 읽다가 이걸 비경찰화를 비범죄화로 다 바꾸는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비범죄화 그럼 틀리는 겁니다. 비범죄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형법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침해 법익이 없거나 아니면 경미한 범죄들은 범죄로 만들지 말자. 그래서 간통죄의 폐지 같은 것 이것이 비범죄화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찰화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놈을 비범죄화로 슥 바꿨을 때 이것을 놓치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비경찰화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경찰국가시대 경찰 개념은 국가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 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 여기까지 맞아요. 경찰 국가 시대부터 국가의 기능이 분화합니다. 경찰 국가 시대부터요. 국가의 기능이 분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 이때부터 국가의 기능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과 행정이 분화가 됩니다. 경찰과 행정이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까지 맞습니다. 여기서 분화 현상이 나타나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이랬는데 교회 행정이 제외가 되는 것은 16세기 독일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보면 경찰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경찰 국가에서는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이러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가운데 딱 낑겨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딱 낑겨 들어가는데 보면 알겠지만 경찰 국가 시대 이거는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몽 철학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 국가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론 이게 사상적 기초예요. 경찰 국가 시대는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론 이게 경찰 국가 시대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거고 계몽 철학 이것은 근대 법치 국가입니다. 이것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뒷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1794년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이것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 방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아까 프로 절박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하는 건데 요 놈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거 아니요? 여기서 즉 영업, 건축, 보건, 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경찰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맞는 문장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바꿔서 낼 수 있는 거 아니? 요 영업, 건축, 보건, 위생 여기에다가요. 풍속경찰 하나 싹 끼겨 넣는 겁니다. 그럼 이 풍속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이 아니라 보안경찰이에요. 보안경찰.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혹이라도 여러분들 볼 때 풍속경찰 내지는 보안경찰이 낑겨 들어가 있나 없나 그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보안경찰이나 내지는 풍속경찰이 낑겨 들어가 있다. 그럼 그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요. 4번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를 하며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맞죠? 영자, 기여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바쁘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어두세요. 문제 나오는 형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자, 답 1번이죠? 1번 다 알지?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지금 얘기도 했지만 3번 비경찰화란 요런 거고 문제에서 요걸 바꿀 때 이렇게 낑겨서 바꿔서 넣는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거기에서 다 시험 문제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제가 말로 한 걸 여러분들이 싹 까먹습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를 풀더라도 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3개, 4개씩 푸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5번에 답 1번. 그 다음에 6번에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소극 목적에 한정되었다. 틀렸죠? 이렇게 경찰의 임무가 소극 목적에 한정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근대 법치국가 시대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국가 시대는 적극적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경찰권 발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경찰 국가 시대 이때의 경찰을 우리가 보통 복지 경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 복리 증진을 위한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되었다 이랬는데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 작용의 목적 확대와 관계가 깊다 그랬는데 목적 확대가 아니라 축소죠. 그리고 요 지문은요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지금 벌써 3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6번까지 6문제 풀었어요. 근데 이 지문 3번 나왔습니다. 보면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라고요. 꼭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18세기 계몽 철학의 등장으로, 자, 요것도 아까 문장 바꾼 거 봤죠? 18세기 계몽 철학의 등장으로 이렇게 안 나오고 경찰 국가 시대의 계몽 철학의 등장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계몽 철학은 근대 법치 국가예요. 그래서 18세기 계몽 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맞습니다. 적극적 복지 경찰 분야가 제외가 되고 요것도 맞고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의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 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 이랬는데 독교 제외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음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기억 니은, 옳지 않은 것 기억 니은 디귿 미음 하여튼 4개가 되겠습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7번에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1번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의 계수가 되어 틀린 거 아시죠? 이게 2010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그러는데 아까 봤지만 2013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냥 나왔던 지문 계속 울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승봉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본 이론 수업 열심히 들어두시고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가지고 열심히 풀라는 게 답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지문 하나하나를 다 알게 되면 기본은 합니다. 그 기본이 80점입니다. 알겠지만 경찰학은 80점만 맞아도 합격 점수고요. 90점이면 무지하게 고득점이에요. 그러니까 80점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두세요.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렸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2번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요. 16세기 이러고 나와주면 이거 무슨 시대입니까? 이건요. 중세시대예요. 여기 지웠지만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이 아니라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작용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 이랬는데 이건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입니다. 이것도 아까 본 지문 그대로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거 이미 2010년도에 나온 지문이에요. 2010년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884년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위생자 들어가게 되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여기 썼는데 죄인의 지위를 가진 프로는 절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8번에 보게 되면 경찰 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교회에서 경찰 개념, 고대에서 경찰 개념은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유리한 것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하였다. 이거 정치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는 거죠. 이건요. 그래서 고대의 경찰 개념입니다. 고대는 무엇 경찰이라 불렀느냐? 법도 경찰이라 했고요. 정치도 경찰이라 했고요. 일체의 국가 작용이 다 경찰이었기 때문에 고대의 경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의적 개념이다. 이건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다의적 개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로다가 이것은 경찰에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법 이러고 안 나오고 헌법 이러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헌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법이기 때문에 고대는 헌법도 경찰이었습니다. 고대는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경찰 국가 시대에는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랬는데 적극적 복리 증진을 위한 경찰권의 발동 이것은 다 경찰 국가부터 고대까지 싹 그 뒤 얘기입니다. 뒤 얘기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맞고요. 디귿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 위생, 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일반 행정기관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비경찰화는요 경찰 사무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을 빼는 겁니다. 그러고 남아있는 그 결과가 보안경찰이에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보안경찰을 포함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안경찰을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한 이러면 안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띠토 판결이 아니라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띠토 판결은 뭐와 관련 있는 판결입니까? 그렇죠.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예요. 띠토 판결은 경찰 개입 청구권 이것을 최초로다가 인정한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한다면은 3개가 되겠고요. 기억 리을이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그냥 9번.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래요. 19번이라고 한 건 그냥 9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억,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유래한다 이랬는데, 일단 알아두시대요. 스페링 외우지 마십시오. 스페링을 바꾸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이건요. 안 하니까 그냥 라틴어인 P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하더라.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이건요. 절대로다가 여기서 스페링 외우겠다고 덤비지 마시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고대에서의 경찰 개념은 도시국가의 경찰 작용 가운데 국가 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했다 이랬는데 틀렸죠? 이거요. 이건 포함입니다. 자, 한번 9번에 디귿 지문 한번 보시고요. 이게 2009년도 실무 종합 문제예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에 있어가지고서 여기서 기억 지문 한번 봐보시고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요거는 2009년도 실무 종합에서 나왔던 걸 살짝 바꿔가지고 2010년도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 순경 공채 시험에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그 지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17세기의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 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 경찰 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17세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 요것이 몇 세기부터인가 이런 거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고대 같은 경우 그냥 고대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세시대는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국가시대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근대 법치국가시대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후반입니다. 후반부터 그냥 현재까지가 다 근대 법치국가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7세기 이 말은 경찰국가시대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경찰국가시대 같은 경우에는 외교, 군사, 사법, 재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입니다. 그 이유도 국가 작용의 확대와 국가 기능의 분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17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미음에 1795년도 죄와 형벌법전에는 경찰은 소극적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 이게 뭡니까? 이건 경찰국가시대 얘기입니다. 경찰국가시대. 알겠지만 여기서 1795년도 죄와 형벌법전 이것은 근대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미음도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 경찰국가시대는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맞는 말이죠? 싹 외우세요. 괜히 여기다가 경찰국가시대는 외사, 군사, 교회,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이랬을 때 홀딱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안에 교회 낑겨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낑겨 들어가는 건 16세기 독일이에요. 16세기 독일. 그 다음에 2번에 18세기 법치국가 시대는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가 되고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복지경찰이 경찰의 임무로 들어와 있는 건 경찰국가 시대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그 경찰국가가 근대 법치국가로 다 넘어오면서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풍속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비경찰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알겠지만 비경찰화요. 비경찰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경찰 사무에서 빼기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이렇게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보안경찰 끼겨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안에 풍속경찰 같은 거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경찰화의 결과로서 보안경찰만 남는 겁니다. 보안경찰만.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경찰은 보안경찰, 치안경찰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풍속경찰 이 안에 끼겨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다 법제화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맞아요. 프랑스의 무슨 법? 죄와 형벌법전, 그겁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고 11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 15세기 말 독일에서는 교회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했다. 이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2개 틀렸는데요. 15세기 말로 돼 있는데 이러는데 이런 거로 바꾸는지 안 해요. 이거요. 그래서 16세기를 15세기로 바꾼다든지 이런 건 안 합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어차피 다 중세예요. 어차피 다 중세기 때문에 그런 거 바꾸는 짓은 안 합니다. 다만 요것을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요. 그래서 17세기나 아니면 19세기나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땐 틀려요. 그건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건 중세시대 14, 15, 16세기 거기선 요 앞에 게 바뀌는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시대가 바뀌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교회행정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경찰 국가 시대는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했으나 맞아요. 경찰권의 발동 범위는 소국 목적에 한정되었다. 틀렸죠. 이렇게 소국 목적에 한정되는 건 언제부터? 그렇죠. 근대 법치 국가 시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경찰 국가 시대에는 이러고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는 다른 행정경찰의 분장 사무로 이관되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째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 작용의 목적 확대에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 틀렸죠. 이 지문은 조금 지겹습니다. 많이 나와갖고. 그래가지고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문풀 때가 되면 살짝 흥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첫날 1교시가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계속 흥분이 됩니다. 긴장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빨 꽉 깨물고 참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 보시면 12번입니다. 이제 다음은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기억. 중세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경찰이라 하였다. 맞는 말이죠.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 행정을 제외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16세기 제국 경찰 행정법은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을 포함하여 내무 행정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랬는데 이건 홀라당 틀려버렸죠. 이건 16세기 얘기가 아니고요.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라당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절대 군주국가 시대 관료는 이러고 나와 있는데 이 관료가 경찰이라는 국가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료 이런 말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이 경찰이라는 국가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군주국가 시대면 경찰국가 시대죠. 그래서 문장을 바꿔주면은 경찰 국가 시대 경찰은 포괄적 권한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복지경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경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14세기 말 프랑스 경찰 개념은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다. 맞고, 그 다음에 미음의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를 제외한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비읍의 경찰 개념은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틀리는 것 니은 1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에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은 소극적 치안 유지만 담당했다. 틀렸죠? 이것은요. 자, 이것은 알겠지만 경찰 국가 시대 이거 재활용합시다. 이 경찰 국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복리 증진, 적극적 복리 증진 요것뿐만 아니라 소극적 질서 유지 다 담당했습니다. 즉 포괄적 권한이 되고 있는 게 경찰 국가 시대예요.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에는 적극적 복지 경찰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질서 유지까지 홀라당 다 담당했던 겁니다. 경찰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번 같은 경우 소극적 치안 유지만 담당했다. 틀렸고 2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위생, 소방 등의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비범죄화 과정을 거쳤다. 이랬는데 비범죄화가 아니라 비경찰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수사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다 취급이 되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이거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권력 분립해서 대륙법계 국가는 3권 분립, 영미법계는 2권 분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수사 이것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의 고유한 임무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의 고유한 임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틀렸죠? 자치권한이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는요. 통치권입니다. 이건요. 대치동이니까 대치동 발성법 이거니까요. 통치권입니다. 그래가지고서 4번도 틀렸고요. 맞는 것 3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14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1.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치국가 시대에 이르러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랬는데 틀렸습니다. 이것은요. 이건 틀려가지고 자 이거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경찰 국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사법과 재정과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 이러고 봤기 때문에 내무행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 국가의 작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법과 재정과 외교와 군사 이것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경찰 국가 시대는 사법을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보았고 재정을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보았고 외사를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보았고 군사를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보았고 여기에는 내무 행정 이것만이 일반적 국가 작용, 일반적 경찰 작용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법을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하게 된 것 이것은 법치국가 시대가 아니라 경찰 국가 시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하는데 이는 학문상 정립한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이랬는데 이것도 틀렸죠. 이건 그냥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제 바로 할 건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제도적 역사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학문적, 이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는 형, 재, 여, 실, 학, 이 이러고 외웠습니다. 형, 재, 여, 실, 학, 이 이러고 외워졌기 때문에 여기 2번에 보면은요. 학문상 정립한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틀렸죠? 이거요. 그 다음에 3번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바로 틀렸습니다. 영미법계는 통치권이 아니라 영자야 기여니까 자치권에 기초하는 거고요.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맞아요. 이게 바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한 겁니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이게 바로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는 맞고 앞은 틀렸고요. 4번에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찰 작용만으로 하나의 독립행정 부분을 형성하는데 여기까지 맞고요. 풍속경찰, 교통경찰 이런 게 다 보안경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쉬었다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볼 겁니다.